지금이 7월 17일 오후 2시 38분이에요. 오늘은 동진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첫 매수예요. 어제하고 그제는 후성을 매매를 했고 오늘은 동진을 사가지고 가는 날이라고 보여져서 동진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왜 동진을 매수를 했는지 후석에서. 잘 올라가죠. 예.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뭐가 확인이 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매도가 됐지? 아직은 물량을 안 늘리고 있습니다. 만 7,200원이 오늘 고가군요. 예, 한 번 더 샀어요. 이렇게. 네, 여기다 걸어놨거든요. 지금 99,000주, 26,000주에 있는. 그렇죠. 네, 한번 팔렸고요. 잘 보세요. 네, 셀이 한번 됐고요. 네,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박아놨습니다. 뭐 돈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잠깐 짧은 단타로 이게 체결이 돼야 되겠죠. 꺾어져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뭐 강하긴 한데요.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호가창이 사실 물량을 또 얘네들이 17,000원에 빼버렸는데요. 예, 한번 파동은 쭈르륵 나올 것 같습니다. 고점까지. 예, 취소해주고요. 네, 여기 샀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샀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판 거에 반절이 사졌고요. 자, 이게 뚫리면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 650원이 아직까지는 예, 아직 20분 남아 있어서요. 예, 아유,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매수 주문이 예, 체결되었습니다. 아, 제가 주문 실수가 나왔네. 0.9에서 사졌네. 얘네들 뭐 종가 베팅을 요구하는데요. 이 물량을 종가에 팔지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갈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슛. 네, 또 한 번 샀고요. 동진세 느낌이요. 일 분 남았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저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700원, 750원. 어렵게 해놨다, 얘네들. 장마감 20초 정도, 15초 남겨져 있고요. 예, 뭐 자연스럽게 종가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이 아까 이익 실현을 했고 이익이 나 있는 상태이고 조금 뭐 1.9% 정도 마음속에서 좀 부족한데요. 얘가 좀 더 뽑아줬어야 되는데 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종가에 올리네. 예, 내일 가겠네요. 예. 종가 베팅이 됐고요. 예, 종가 베팅은 풀로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종가 베팅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사고팔고 제가 1분봉으로 한번 마킹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후반 여기에서부터군요. 예, 이렇게 해서 바이 셀, 셀, 예,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물량을 조금 조절을 했는데요. 종가 베팅을 제가 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이제 전개되는 거 보고 다시 물량을 늘릴지 어떻게 할지를 이제 고민할 겁니다. 어제하고 그제는 후성이 매매가 되었지만 오늘 장 후반부터 동진이 대장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진을 첫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동진을 매매를 한 겁니다.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서 리스크를 줄여놓고 한 게 지금 보니까 매매일지로 보니까 한 550 정도 이거 포함해서 이거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일 매매일지로는 보니까 당일 매매일지로는 다른 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당일 매매일지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이걸 이런 걸 원래 안 봐요. 그냥 일일 수익만 보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지금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 막판에 대장주가 바뀌면서 동진이 매매되었다. 이 윗꼬리의 질을 보고 판단을 한 건데요. 가격이 여기서는 매수를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하죠.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점이 잡혔다. 그러나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나름대로는 이거는 오늘 가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제 매매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무조건 저점이라고 해서 매수하지는 않죠. 그리고 종가 베팅이 된 종목이 두 종목이 더 있는데요. 레코딩 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동진 레코딩이 되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코스닥이 1.21, 코스피가 0.91, 외인하고 기관하고 양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인들이 팔 때 기관이 좀 방어해주고 지수가 내려갈 때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참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진짜. 종가 베팅은 제가 세 종목이 되었는데 레코딩은 동진 하나 되어 있습니다. 동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가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바뀌는 시점에서부터 들어갔는데요. 어제하고 그제는 후성을 매매해야 됐다면 오늘 오후장부터는 장마감 1시간 정도를 남겨놓고는 동진을 매매하는 게 맞다. 어차피 이 대장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짝짓기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동진을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물량을 좀 많이 팔았죠. 많이 팔고 그러니까 이익 실현은 한 55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걸 풀로 하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은 왜 그러냐면 종가 베팅이라는 건 다음 날을 예측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들어갈 때 있고 적게 들어갈 때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장이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걸 보고요. 물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종가 베팅한 것만 이익 실현을 하든지 판단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예측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지수로서는 쌍바닥에 잡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장 시작 9분 정도 남겨져 있고요. 어제 제가 동진 세미캠 레코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레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캠의 일봉이고요. 후성으로 가겠습니다. 마킹을 좀 해볼게요. 이날하고 이날은 대장주였어요. 후성이 그렇죠? 후발주자였었고 장 1시간 전부터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날하고 이날은 당연히 후성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 1시간 전부터는 동진으로 갈아탔습니다.
오늘 어제 레코딩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 레코딩을 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 네, 시가에 잠깐 내보내고요. 거의 시작이 됐습니다. 3.27에서 시작을 하네요.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1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어떻게 가능한지. 주문 접수 완료.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다시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많은 것 같은데 별로 없네요. 주문 접수 완료. 바꿔 들어줬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시 산 거예요.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팔았죠.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아, 네. 예, 별거 없습니다. 아, 참. 예, 별거 없어요. 예, 순간적으로 파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동진 세미캠은 뭐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지금 하는데요. 예, 뭐 여기서 때렸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다 때렸죠. 동진 세미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오시고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들 공부들을 하셨을 테고 제가 또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스마트머니라고 하고요. 아난티에서도 보셨고 한진칼에서도 보셨고 위닉스에서도 보셨어요. 자,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눈에 익어서 조건값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이런 유형들은 제가 공개를 했던 유일한 방법 중에
그 제 매매 기법 중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그냥 러프하게 공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동진 세미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 혹시 느끼신 게 있나요? 제가 잡아 들어가는 종가 베팅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요날입니다. 이걸 1번이라고 하죠. 그럼 오늘 영상이 나갈 텐데 2번 영상이 나갈 겁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하나의 조건값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포스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1번 영상의 종가 베팅 후에는 상한가 비슷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2번에서는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서 주가는 우상향을 한다. 올라가죠. 예, 올라가면서도 여러분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근데 몇 가지 원리만 알면요, 조금 주식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번 영상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쿨을 통해서 이쿨을 잡아놨어요. 못 가게. 네, 좀 늦었는데요. 2번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될 텐데요. 예,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영상에서는 잡아 들어가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2번 영상에서는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영상에서는 물론 좋은 가격에 제가 매도가 됐습니다. 다 끝까지는 다 매도가 안 됐지만 좋은 가격에 수익을 많이 냈고요. 2번도 잡아 들어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가 될 텐데요. 어느 지점에서부터 잡아 들어가고 그걸 종가 베팅해서 오늘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틀 반나절을 준비한 주식이다. 그 구간이 바로 1번 구간입니다. 여기가 1번, 제가 이날 레코딩을 해서 영상 공개를 했고요. 종가에서 잡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이해를 못 하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날 반나절부터 그 다음날 그리고 이 하루 이틀 반나절이 준비돼서 장대 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가 근처에서 잡아 들어가는 영상을 보셨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장대 양봉이 나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틀 반나절을 준비한 주식은 안전판이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부릅니다. 그 안전판이라는 걸 뭘 의미를 하냐면 지지선이 확고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그쵸? 보통 우리가 망치형이 나왔을 때 대부분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갭이 좀 띄워졌을 때 아주 좋아하죠. 갭이 띄워진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거래량에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고 그걸 종가 베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준비된 주식, 즉 일정 기간 준비된 주식은 지지선이 확고합니다. 대부분 시가갭을 띄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갭을 띄워서 눌렸다가도 지지선을 만들고, 잘 보시면 시가를 돌파하면서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그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합니다.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시가와 고가입니다. 첫 거래가 되면서 시가와 고가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게 1번 구간이 지금 1번 구간이에요. 지난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만큼을요. 이게 1번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다 이틀 반나절을 준비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잡아 들어갔어요. 종가 베팅을 하고. 즉 하루 이틀 반나절 이틀 반나절을 준비한 주식을 잡아 들어가서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날 수익을 내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준비한 주식은 안전판이 확실합니다. 왜? 이게 다 매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매집이기 때문에 갭을 띄워도 별로 무서워하지 할 필요가 별로 없으세요. 준비한 주식들은. 왜? 일정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 일정 지지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시가가 돌파가 되고 고가가 돌파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서 거래량이 엄청 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2번 구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공개되는 영상은 어제 잡아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갔을 겁니다. 4989를 반복해서 종가 베팅을 하고 시가 근처에서 제가 매도하는 장면이 있을 텐데요. 왜 이건 일찍 매도를 했냐는 거죠. 예. 이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날 거래가 실린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악성 매물대가 생겨난 거죠. 악성 매물대를 생겨나서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수렴을 시키고 툭 떨어지면서 지지선을 깨고 지지선 깬 상태에서 좀 모아가서 다시 올라온 걸 제가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주식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차이입니다. 이만큼 받고 요만큼 받은 아주 이 이틀 반나절을 준비해서 받은 주식과 안 받은 주식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지지선을 깨놓고 트릭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서 다시 매물대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는 척 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일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종가 베팅을 하고 이게 시가 갭이 띄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날이죠. 이 거래량, 이 악성 매물을 이기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예, 시가 돌파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근데 시가 돌파가 되지가 않죠, 이렇게 아침에. 예, 밀리죠. 예, 지지선을 하나 만들기는 했어요. 밀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가 갭이 출현했을 때 지지선을 만들고 이 음봉이 나온다.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1번이겠죠. 오늘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이게 그러면 이게 나왔느냐는 영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가갭에 출현을 했을 때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가령 올라갔어요. 살짝 밀렸어요. 지지선을 하고 다시 이 시가를 돌파를 했을 때 거래가 엄청 터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면 여기서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는 오늘 양봉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가에서 밀려서 하루 종일 밀렸어요.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전일보다도 적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응의 영역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대응과 이 구간에서의 대응하고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틀 반나절을 준비한 주식이 지지선을 구축을 한 상태에서 시가를 돌파했을 때 모습으로 추격 매수건 뭐건 어떠한 경우건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양봉과 이렇게 망치형으로 가서 트릭 구간을 줘서 지지선을 깨고 다만 이 지지선을 깬 게 의미를 얘네들이 부여한다면 그냥 5일선 터치예요. 그래서 저도 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추세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분차트의 추세가 바뀌고 왜 그러냐면 내일
양봉이 나올 확률도 있고 음봉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가에서 밀려서 왜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시가갭이 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가를 돌파했을 때 거래가 터지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돌파 매매의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게 드림텍에서도 있을 테고요. 그게 관성 매매의 기본입니다. 사실. 근데 시가갭을 띄워놓고 밀었다가 지지선 구축을 해놓고 다시 밀려서 계속 최저가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음봉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더가 이 구간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영상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래량도 만족이 안 돼 있고요. 호가창에서도 만족이 안 돼 있습니다. 차트 하나로만 본다면 설명할 수 없어요. 호가창하고 같이 보시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진세미캠의 이날 영상과 이날 영상 다시 한번 제가 마킹을 해드리면 요날 영상과 요날 영상의 차이 그리고 대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주제를 놓고 레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큰 공부 하시는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식과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이날 제가 종가 베팅을 했고 이날도 오늘 영상이 공개될 텐데 이날도 어제 종가 베팅이 됐지만요. 준비되어 있는 주식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차이예요. 준비되어 있는 주식은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가가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아니고 양봉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양봉이 출현하려면 결국은 시가갭이 뜬 상태에서 기준점은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냥 가지고 나는 끝까지 가겠어. 존버하겠어. 그러면 큰 수익을 맞기도 하고 큰 손실을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트레이딩은 어느 타점마다의 중요한 수익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트레이더가 대응하는 것도 시가에서 일부라도 매도를 시켜놓고 진행되는 걸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전량 매도 맞다고 그러면 다시 시가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돌파 매수로 전환하는 게 트레이더의 유연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또 이 거래량 틀린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 망치형 비슷하지만 A와 B의 망치형은 비슷하지만 얘는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시가가 돌파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필요를 해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는 준비를 했죠. 요날 이틀 반나절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준비를 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 뽑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레이더의 가장 큰 상위 레벨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그날 올라가는 종목 뭐 7% 10% 올라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그거 들어가서 2% 1% 3% 먹는 게 트레이딩을 그것도 물론 좋은 매매라는 거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트레이더의 최상위 레벨은 준비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주식 찾아보세요. 좋은 공부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어요.